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네, 월화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12월 5일 네, 금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네,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도 네,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네, 이 트럼프 대통령 네, 정부 산하에 있는 보건복지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부 장관으로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은 네, 미국 연방 이제 백신 자문위원회가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신생아들이 네, 미국에서 이제 출생 당시에 비형 간염 네, 백신을 접종을 하도록 한 네, 수십 년 동안 네, 그랬다고 하거든요. 수십 년에 네, 그 권고를 종료를 하기로 네, 결정을 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 보건복지부 이제 장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백신 정책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반대되는 이제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계속 이렇게 또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한테는 승리를 이렇게 또 얻은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백신 자문위원회의 이제 신뢰성에 대해 가지고 심각한 우려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신 자문위원회에서는 산모가 임신을 하고 있는 이 산모가 B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으로 이렇게 또 나왔었을 때는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아이가 출생을 했었을 그 당시에 이 B형 간염 바이러스 그 백신 접종을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하도록 8대3으로 투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 생후 최소 2개월 이후에 접종을 하도록 권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산모가 B형 간염에 걸려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 B형 간염 백신에 이제 접종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산모가 이제 B형 간염도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바로 B형 간염 백신을 접종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백신 자문위원회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논쟁이 굉장히 많았었다고요. 아이가 바로 태어나자마자 이제 B형 간염 백신을 맞아야지만 B형 간염에 대해 가지고 상처가 생기고 그것에 대한 보호를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까지는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신 자문위원회에서도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왔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세 차례의 이제 투표 시도가 이렇게 또 있었는데 결국에는 투표를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B형 간염 이 백신을 접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신생아들은 바로 접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찬성하는 측에 주장을 이렇게 또 듣는다고 하면은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랑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B형 간염은 주로 성병이다. 좀 이제 어른들이 이제 잘 걸리는 그런 병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산모가 감염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영유아가 감염이 될 위험이 굉장히 낮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B형 간염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그 공중보건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B형 간염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신생아들이 B형 간염에 걸리는 사례를 거의 없애는 데에 기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효과가 입증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B형 간염은 성인들만 이렇게 또 걸리는 것이 아니다. 성병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B형 간염은 칫솔, 면도기, 이러한 가정용품들에서도 감염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1991년도 이전 사례의 절반만이 산모의 간염 때문에 B형 간염에 이제 감염이 됐다라고 이제 강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나온다고 하면은 B형 간염 위험에 노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백신을 맞아야 한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의료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뭐 박사들, 뭐 전문가들이 이번 투표로 인해 가지고 이 백신 자문위원회 이제 투표로 인해 가지고 연방보건당국을 이제 더 이상 신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CDC나 백신 자문위원회는 과학적 이제 과정에서 신뢰가 지금 이제 상실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백신 자문위원회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이제 장관이 이전에 있었던 백신 자문위원회의 그 사람들 17명을 전원 해임을 했다고 하거든요. 전원 해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백신 회의론을 공유를 하는 그런 인사들로 다 교체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백신 자문위원회 그 사람들은 백신에 대해 가지고 좀 회의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교체를 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백신 연구나 임상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로 거의 다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백신위원회를 본다고 하면은 과학적 집단이 아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냥 백신 회의론적인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로 인해 가지고 교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집단이다 라고 비판을 지금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 이제 백신 전문가 2명은 이러한 이유로 회의 참석을 거부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정부 산하에 굉장히 많은 그 캐비넷들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미국을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백신 자문위원회도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또 채워져 있다 보니까 신생아가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B형 간염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 산모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면은 꼭 B형 간염 백신 접종하시는 거 개강추를 드리고요. 괜히 B형 간염 백신 안 맞았다가 B형 간염에 걸리면은 쓸데없는 위험을 이제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로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또 꽂아두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아주 그냥 엉망진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좀 이제 후폭풍이 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외교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부터 계속해가지고 이제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이제 뉴스에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2020년도에 그때 아마 대선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워싱턴 DC에서 민주당 이제 전국위원회 뭐 DNC 그리고 이제 공화당 DNC 근처에다가 파이프 폭탄을 설치를 이렇게 또 한 혐의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또 체포를 했다. 한 명의 이제 용의자를 이렇게 또 체포를 했다라고 어저께인가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디테일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고 이름은 브라이언 콜 주니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30살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파이프 폭탄을 운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설치를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설치를 이렇게 하면서 악의적으로 파괴를 시도를 한 혐의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폭탄은 터지지는 않았지만 파이프 밤을 진짜로 이제 설치를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 FBI에서 지금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2020년도 대선이 도난을 당했다라고 그러니까 자신은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진술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편이라는 그런 소리죠. 2020년도에 그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2020년도 그 대선은 트럼프 대통령 것인데 그런데 대선은 도난을 당했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피다라는 그런 소리죠. 역시 과격한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이제 구구파들이 이렇게 또 많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지금 대선이 도난당했다고 이렇게 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파이프 밤을 이렇게 또 설치를 한 것일 수도 있다. 이것으로 인한 동기로 이러한 이제 행동을 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FBI가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용의자가 폭발물 장치들을 정치 사무실
폭탄을 밖에다 이렇게 또 두고 폭발물 장치들을 몇 달 전부터 그 설치를 이렇게 하기 이제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중으로 오늘 오후에 이제 법원에 출두를 할 예정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지지하는 그 측에서 2020년도 대선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폭탄을 이렇게 또 설치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역시 과격한 미국의 정치 문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그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 국방부가 또 이제 태평양에서 마약 밀수 의심 선박을 공격을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번에 또 이제 배가 태평양으로 이렇게 막 달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배를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4명의 남성을 사살을 했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미 해군이 이 남미에서부터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그 배들을 향해가지고 계속 이제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합법이냐 아니느냐 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이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또 이제 공격을 감행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미 국방부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가 테러 조직이 운영을 하는 이 국제 수역 내에서 인터내셔널 이제 워러에서 마약선으로 보이는 그 배를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또 사살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올해 들어서 해군이 이렇게 또 공격을 한 그 선박은 22번째 이제 선박 공격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사망자들의 수는 87명으로 늘어났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마약 밀매범들이랑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공격이 규칙에 따라 가지고 합법적이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을 거부를 하고 있다, 이거는 합법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설령 이들이 전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투 불능 그 상태에서는 사람을 살해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은 불법이다, 명백한 불법이다.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2명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마약범들이 첫 번째 공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명이 살아나가지고 그 선박에 이렇게 또 올라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격을 할 의지도 없고 그리고 벌써 공격을 이제 받은 상태이면서 전투 불능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사살을 한 것은 이거는 이 전쟁법에도 이제 불법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난파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캐리비안 해에 있는 그 해군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5,000여 명에서 17,000여 명 정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항공모함인 제네럴 포드 그러니까 항공모함도 거기에 딱 있고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는 바로 이제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무기들을 가지고 이러한 통통배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그만 배들이잖아요. 조그만 배들이 나오고 있는데 F-35가 출격을 하고 드론이 출격을 해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는 것은 모기를 잡는데 엄청난 첨단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파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잡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러한 통통배들 같은 것들은 군함 한 척으로도 싹 다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15,000여 명, 17,000여 명을 두고 이러한 짓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아직도 이제 미 해군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많은 논란들을 계속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인도로 이렇게 또 가가지고 모디 총리를 이렇게 또 만났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도 델리에서 이제 만났다고 하거든요. 만나면서 이제 정상회담을 이렇게 또 가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방 세계나 이제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를 고립을 이렇게 또 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인도로 날아가가지고 이제 델리에서 인도의 총리인 모디를 이렇게 또 만나서 정상회담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것은
이 러시아가 외교적으로 지금 인정을 이렇게 또 받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고립해서 이제 탈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서방 세계에서 미국이 이 러시아를 이제 국제적 왕따로 이렇게 또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인도에서는, 인도 델리에서는 성대한 환영을 이렇게 또 해주고, 그리고 모디 총리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이렇게 또 했다. 그러면서 인도하고 러시아는 협력을 더 강화를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재차 이렇게 또 확인을 하고, 경제 협력 프로그램 같은 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또 하기로 하고, 핵심 광물이나 공급망 그 협정을 이제 하기로 하고, 공장 같은 것들도 이제 건설을 하기로 그렇게 협력을 확대를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 밖에도 이제 러시아의 국영 TV인 러시아 투데이를 인도로 이제 출시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도는 모디 총리는 무엇을 얻었는지 하고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무역의 이제 다각화를 이렇게 또 얻게 됐다 인도는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 밖에도 외교의 이제 균형을 이렇게 또 맞췄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특히 이제 인도에다가 50%의 관세 압박을 이렇게 또 받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인도에다가는 50%의 이제 관세를 이제 더 붙이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는 와중에 러시아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지금 외교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무역에 대해 가지고 이제 다각화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도가 이 미국의 영향을 이제 압박을 이렇게 또 받다 보니까 러시아랑 더 이렇게 또 친해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러시아는 인도나 5년 동안 경제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각국의 이제 무역액을 10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야심찬 목표를 이렇게 또 세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68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거를 1000억 달러까지 이 무역을 이렇게 또 하자라고 이제 목표를 이렇게 또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조선이나 새로운 해운 항로를 이렇게 또 투자를 이렇게 또 하거나 민자 원자력 에너지 같은 것들, 뭐 비자 면제 여행, 뭐 핵심 광물, 여러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거래를 이렇게 또 하면서 양의 각서를 이렇게 또 체결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인도는 이 외교를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균형을 이렇게 또 잡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너무나 미국 쪽으로 이제 균형을 이렇게 또 잡으면서 치우쳐지려고 하지 않고 미국이랑도 친하게 지내면서 러시아랑도 지금 친하게 이렇게 또 지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좀 이제 너무나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뭐 50% 관세를 이렇게 또 물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인도는 굳이 뭐 미국만 유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푸틴 대통령은 이제 러시아가 인도에다가 석유를 이렇게 또 공급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중단 없이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인도한테 이 러시아산 석유 같은 거 이제 사지 말아라 라고 이제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압박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관세도 50% 이렇게 또 올렸거든요. 왜냐하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 자금을 석유를 팔면서 모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도한테 러시아산 뭐 석유나 뭐 에너지 같은 거 이제 구입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푸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러시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도랑 지금 가까워지고 있으면서 이제 세계적인 왕따에서 자신만의 그런 이제 협력 파트너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푸틴이지 않나, 러시아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는 미국이랑도 이제 친해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랑도 친해지려고 하고 있는 인도가 거기 가운데 이렇게 또 껴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도가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인구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인도는 둘 다 러시아한테 한 발 넣어놓고 미국한테도 이렇게 한 발 넣어놓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트라이폴러 볼텍스가 함중의 이제 북극의 그 소용돌이가 미국의 중부 그리고 미국의 동부를 이렇게 또 강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북극의 찬 공기, 몰텍스라고 이렇게 타지 않습니까? 북극의 찬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면서 미국의 중부, 여기 이제 지도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중부랑 동부를 강타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러한 지역에 한 3차례 정도의 한파가 지금 들어닥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벌써 첫 번째 한파는 지나갔다. 중부와 이제 북동부 지역에 기온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급락을 시켰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주 동안에 2번의 한파가 더 찾아들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부터 폴라 볼텍스가 내려와 가지고 중서부 일대 지역을 엄청나게 이제 강력한 한파가 들이닥쳤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아이오와주에 있는 10개 이상의 도시에 역대 최저치 온도를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또 추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미 중부나 뭐 뉴 잉글랜드 지역 있지 않습니까? 미 동부 지역 여기에도 엄청난 추위가 들이닥쳤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뉴욕시는 페런하이트로 20도였다고 하네요. 20도 엄청나게 이제 추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뉴 잉글랜드 대부분의 지역은 10도였다. 엄청나게 이제 추웠고, 그러면서 이 한파는 요번 주에 이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음 주에도 추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도 추울 것이다. 앞으로 2주 동안에 2번의 이 폴라 볼텍스가 더 들이닥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폴라 볼텍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구 북극에 있는 그 거대한 저기압이랑 그리고 차가운 공기 덩어리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렇게 또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은 엄청난 추위를 이렇게 또 가지고 온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렇게 또 사시는 분들, 미 중부 지역 그리고 미 동부 지역에 이렇게 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추위에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추울 때에는 난방 시설 같은 것들을 이제 잘 켜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난방 시설을 이렇게 또 켜놓을 때에는 일산화탄소 이제 중독을 막기 위해 가지고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런 뭐 일산화탄소 알람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제 배터리가 잘 있는지 잘 봐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그런 방들은 문을 닫아둬라라고 한다고 하네요. 괜히 이제 찬 공기가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야외 활동을 이렇게 또 할 때에는 가능한 한 피부를 모두 다 꽁꽁 싸매라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추울 때는 동상을 걸릴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잘 꽁꽁 싸매고 이제 돌아다녀라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주 동안에는 좀 추위에 단단히 대비를 이렇게 또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이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티 노엠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행 금지 국가를 30개국 이상으로 이제 늘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미국으로 이제 난민으로 이렇게 또 어느 이제 남성이 워싱턴주에서 이제 워싱턴 DC까지 이제 차를 몰고 이제 크로스컨트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제 내셔널 가드들 2명을 이렇게 또 총으로 쏴서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둘 중에 한 명이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사망을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이렇게 또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제3나라, 제3국에서의 이민 절차나 뭐 여행 금지 같은 거 이제 싹 다 해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티 노엠 미 국토안보부 이제 장관은 19개국 뿐만이 아니라 30개국 이상으로 여행 금지 국가를 이렇게 또 늘리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한 36개국 정도로 될 것으로 이제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티 노엠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나라에 안정적인 정부가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나라는 스스로를 지탱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신원 확인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는 것을 허용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어떠한 나라가 좀 이제 제3국이면서 좀 알 수가 없는 그런 나라야, 뭐 정부도 제대로 있지도 않고 없는 그런 나라야,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여행 금지를 이렇게 때리겠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한 36개국의 그 나라들한테 미국으로 이렇게 또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이제 차단을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이 이민자들, 이 소수 인종들에 대한 좀 이제 압박이 계속 이렇게 또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분명히 이민자들의 나라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또 일을 하면서 미국을 이렇게 또 발전을 시켰는데, 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지 않나. 뭐 당연히 좀 위험한 부분은 좀 가려야 하긴 하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막아버린다라는 것은, 이거는 지금은 이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나중에는 더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그런 타이틀이 이렇게 또 사라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거든요. 백인 시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것을 이렇게 또 봤는데, 시골 지역에 사는 사람이 농부들인가 봐. 시골 지역에 사는 완전한 백인입니다. 그런데 좀 못 사는 백인이잖아요. 못 사는 백인이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는데, 자기는 트럼프 편이래. 트럼프 대통령 편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에이시언들, 이런 이민자들이 렉서스 SUV 타고 다니고, 렉서스 차량 타고 다니고, 뭐 벤츠 타고 다니고, BMW 타고 다니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대. 막 10만 달러, 20만 달러짜리, 뭐 10만 달러 이상짜리 그런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아니 그런 이민자들은 도대체 뭘 했길래 그러한 차를 타고 다니느냐 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와이프 프리빌리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그냥 다 평등하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간 것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체를 가짐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위치까지 갔기 때문에 그러한 차량을 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냥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러한 이민자들 때문에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민자들이 나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이 시골에 있는 그런 백인들은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면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백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근데 그 영상을 보고,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특히 이제 백인들이 이제 좀 못 배운 백인들 있지 않습니까? 못 배운 백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를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은 진짜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도 되고 좀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그런데 이제 백인들은 그냥 모르겠어요. 뭐 백인들 중에서도 당연히 잘 사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지. 그런데 이런 뭐 중산층들이나 저소득층들에 있는 그런 백인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지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백인들을 교묘하게 잘 이제 브레인워시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민자들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브레인워시를 이렇게 또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민자, 특히 우선은 뭐 히스패닉 사람들이나 이러한 제3세계, 제3나라에서 온 그런 난민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 나중에는 당연히 에이시언들도 나오겠죠. 이 에이시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나중에 히스패닉들 다 잡아버리고, 그리고 제3세계 뭐 난민들, 뭐 그런 사람, 뭐 중동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싹 다 잡은 다음에는 당연히 우리 차례도 오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 정부 산하에 돌아가고 있는 그런 꼴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 살고 있는 그런 이민자들은 좀 경각심을 이렇게 또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센트리스트 이 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중도파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극좌파도 아니고 너무나 구구파도 아닌 이 중도파에 있는 그런 민주당이나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35명이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이 ACA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 케어라고도 하죠. 이 보조금 연장을 하는 그 계획을 이렇게 또 가지고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초당파라고 하죠. 초당파 공화당 의원 35명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나와가지고 이 ACA 이 오바마 케어를 2년 더 연장을 하는 그 법안을 이렇게 또 가지고 나와가지고 프레임워크만 이렇게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가지고 나와서 이제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제는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가 뭐 3년 연장을 하는 법안을 이렇게 또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초당파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이제 공화당 의원들 이제 합해가지고 중도파 있는 그런 사람들이 2년 더 연장을 하는 그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또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바마 케어 이 ACA 세금 공제를 이렇게 또 하는 그 보조금을 2년을 더 연장을 하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득 상한선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또 뭐 낮추겠죠. 더 자세하게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안정 잔치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프레임워크는 늦어도 이제 중간선거 전에 7월 1일까지 추가적인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투표를 이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항도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공화당으로 인해 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로 이렇게 또 인해 가지고 이 ACA 보조금이 이제 12월 31일에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끝나게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년 초부터는 이 의료보험료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게 생겼거든요. 뭐 2배, 3배, 4배까지 이렇게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좀 이제 거기에 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중산층들이 엄청난 돈을 이렇게 또 내게 생겼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많은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을 이렇게 또 잃게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 의원들은 빨리 어떠한 조치를 이렇게 또 내놔야 한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중도파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또 가지고 왔냐면은 지금 뭐 공화당 측이나 좀 이제 굉장히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공화당 측이나 왼쪽으로 좀 이제 많이 치우쳐진 민주당 측이나 둘 다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아무런 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도파가 나와가지고 이러한 것을 이렇게 또 가지고 나왔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2월 달에 이제 끝나다 보니까 빨리 뭘 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빨리 어떤 법안을 이렇게 또 통과를 시켜가지고 내년부터 그 중도에 낀 사람들을 구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민주당에서는 어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깨끗한 법안, 클린 법안을 이렇게 또 내놔가지고 3년을 더 연장을 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공화당 이제 좀 이제 굉장히 오른쪽으로 이렇게 또 있는 강경파들은 아니 이 오바마 케어 자체가 이제 쓰레기인데 왜 또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절대 통과를 안 시켜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공화당 강경파들은 아무것도 안 해. 계획을 안 내놓고 있어. 계획을 안 내놓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이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제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2년이라도 더 연장을 하고 그 상한선도 좀 이제 낮추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빨리 연장을 하자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딱 있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꼬여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뉴올리언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뭐 이민단소 뭐 작전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마레로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태생의 22살 이제 여성이 식료품점에서 이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이 아이스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쓴 아이스 요원들이 쫓아갔다고 해요. 이 여성을 잡으려고 쫓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미국인이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하네요.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쫓아가면서 이 여성을 체포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이제 마레로라고 하는 곳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이슬린이라고 하는 22살 여성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뉴올리언스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 시민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뭐 마트에 갔나봐요. 마트에 갔다가 이제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마스크를 쓴 요원들이 아이스 요원들이죠. 아이스 요원들이
막 잡으려고 이제 접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막 도망갔다고 합니다. 막 도망가가지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또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집에는 내 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잡으려고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납치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 이렇게 또 둘러싸고 자신의 팔을 이렇게 막 잡으면서 이제 납치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제 집 주변에서 이렇게 또 난리를 이렇게 또 치다 보니까 패밀리가 이렇게 또 나왔나 봐요. 이제 남자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요원들이랑 대치를 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또 찍혔다고 합니다. 찍히면서 말다툼을 이렇게 또 하다가 이 마스크를 쓴 이 아이스 요원들은 자신의 차량으로 이렇게 또 가가지고 이제 떠났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여성은 미국에서 태어난, 루이지애나에서 태어난 미국인이면서 미국에서 이제 자란 그런 여성인데, 그런데 왜 이 여성을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체포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지 그 목적이 굉장히 불분명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CNN이나 수많은 이제 방송국에서 국토안보부에 그 정보를 공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무런 얘기가 아직은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랑 그리고 이제 뉴올리언스 이제 근처에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아이스 요원들이나 이민 당국국들이 지금 굉장히 커다란 불체자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폭력 범죄자를 목표로 하고 지금 붙잡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들도 그리고 뭐 별다른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또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여성들도 지금 이렇게 또 잡으려고 하고 있다, 지금 납치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이제 민주당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도시들이 초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18%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은 0.2%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0.23%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S&P 500 지수는 4일 연속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고치에 또 이제 근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왜 또 미국의 주식시장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 상무부가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지난 9월달 근원 PCE 지수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예상보다 이제 낮게 나왔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연준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할지 말지 FOMC를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마도 인하를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난 9월달 PC 지수가 콜 PC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8%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거는 2.9%였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지수가 2.9%가 아니라 2.8%가 이렇게 또 나옴으로 해가지고 예상보다 덜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러한 수치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 통계 장관을 막 갈아치우고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나온 이 수치인지 모르겠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통계치조차도 확실하게 잘 못 믿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또 온 게 아닌가.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 처음에 이렇게 또 말씀드린 이 뉴스도 미국의 그 백신 자문위원회도 우리들이 지금 못 믿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또 오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들이 지금 다 하나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백신위원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 이 백신에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전문가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내놓고 있는 그런 투표를 한 그런 이 결정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인들에 대한 건강을 이렇게 또 맡겨야 되는데 이거 믿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통계치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우선 이제 통계치는 예상보다 이제 덜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주식 시장은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주식에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오늘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루브릭스라고 하는 주식이 있다고 합니다. 루브릭스라고 하는 이 주식은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를 하는 그런 회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이렇게 또 발표를 해가지고 주식이 19%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울타 뷰티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화장품 회사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을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 울타 뷰티가 연간 매출 전반치를 상향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6%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에서는 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에 수요가 이제 감소를 이렇게 또 돼가지고 2025년도 이제 이익 전반치를 하향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사우스웨스트 주식은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장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넷플릭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가 가지고 있는 영화들, 스트리밍 재산, 뭐 드라마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채널 그런 이제 영상들에 대한 자산들을 72 빌리언 달러, 720억 달러에 인수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어쨌든 간에 이제 넷플릭스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그 스트리밍 서비스인 HBO Max 있지 않습니까? HBO Max를 720억 달러에 인수를 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다. 이 합의를 이렇게 또 했기 때문에 이제 규제 승인을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아마 이제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에 완료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넷플릭스가 인수를 하는 그 대상을 이렇게 또 보면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사의 이제 영화 스튜디오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인 HBO Max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산들 안에는 주요 자산으로는 오즈의 마법사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리포터 시리즈들, 프랜차이즈들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 그리고 DC 코믹스 유니버스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소프라노스도 있고 왕자의 게임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탄탄한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거래를 이렇게 또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워너브라더스 그 주식 있지 않습니까? 그 주식을 27불 75에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총 주식의 가치는 720억 달러이다. 72 빌리언 달러이다. 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총 기업의 가치는 827억 달러인데 그런데 72억 달러를 이제 사들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주식당 27불 75를 이제 내고 이렇게 또 사는 것인데 현금을 23불 25센트를 준다고 하고 그리고 넷플릭스 주식 4불 50을 이렇게 또 주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와, 이로 인해 가지고 넷플릭스는 가장 큰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스트리밍 회사가 이제 되지 않아요. 지금도 뭐 가장 크기는 크지만 이제 막 다 잡아먹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근데 이게 모노폴리가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넷플릭스만 남게 된다고 하면은 이건 별로 안 좋. 이게 경쟁자가 있어야지만 이게 우리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넷플릭스는 이제 엄청나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을 독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제 넷플릭스 거래가 이제 끝난 뒤에는 워너브라더스 그 영화들, 뭐 드라마들 이제 넷플릭스에서 모조리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떠한 이제 미국 여성의 이제 성공 사례를 이렇게 또 기사에 이렇게 또 올려주고 있는데 38살 널스였다고 합니다. 간호사였다고 하네요. 간호사였는데 그런데 이 여성이 자신의 그 간호사 일을 이렇게 또 탈퇴를 하고 그만두고 런드로매트 있지 않습니까? 세탁실 운영을 이렇게 또 풀타임으로 이렇게 또 하면서 1년에 47만 5천 달러를 이렇게 또 벌어들이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일주일에 5시간이나 6시간밖에 일을 안 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거의 일을 하지. 그 하루에 뭐 1시간 정도 일을 하고 47만 5천 달러를 이렇게 또 벌어들이고 있다. 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기사를 이렇게 또 보니까 이 여성은 13년 동안 간호사로 이렇게 또 일을 했다고 합니다. 간호사로 이렇게 또 일을 하면서 38살의 이 여성이다. 그러다가 2023년도에 2년 전쯤에 간호사 일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아리조나에 위치한 세탁소를 이제 본업으로 이렇게 또 삼고 운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작년 동안에만 47만 5천 달러의 매출을 이렇게 또 올리고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업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또 투자를 했지만,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에 5시간에서 6시간밖에 일을 안 한다.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워라벨이 기가 막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한 게 세탁소를 이렇게 또 인수를 한 것이 2020년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 이제 인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간호사 일을 이제 병행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세탁소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제 병행을 이렇게 또 하다가 3년 뒤에 2023년도에 간호사 직업을 이제 완전히 이제 퇴사를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간 매출이 47만 5천 달러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기사를 처음에 봤었을 때는 47만 5천 달러를 번다고 라고 했는데, 연간 매출이 47만 5천 달러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가 임대 수익이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제 세탁소를 이제 크게 빌려가지고 그 옆에다가 뭐 살롱을 이제 추가로 임대를 이렇게 또 해줬나봐요. 썸리스를 이렇게 또 해줘가지고 1년에 한 3만 달러 정도를 이제 추가 임대 수익을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익은 11만 9천 달러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11만 9천 달러에서 자신의 연봉은 6만 6천 달러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6만 6천 달러를 이렇게 또 얻는데, 자기는 일주일에 5시간에서 6시간밖에 운영을 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도 일을 안 해. 기가 막히게 워라벨이 좋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직원의 수는 6명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을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니까 13년 동안 간호사 일을 이렇게 또 했는데, 이 간호사 일 힘들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또 애를 또 이제 발전시켜야 되는데 다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사업을 이제 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또 보니까 세탁소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그 런드리 마트를 시작을 하려고 이제 자금을 이렇게 또 마련을 하려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집을 31만 달러에 팔았다. 팔고 이제 월세로 이제 이사를 가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집을 이제 팔아가 31만 달러에 이제 팔면서 론을 다 갚고 나니까 15만 달러가 있었다고 하네요. 15만 달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저축을 하고 있었던 게 이제 5만 달러가 있어가지고 현금 20만 달러를 들고 이제 계약금으로 이렇게 또 사용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세탁소를 20만 달러로 이제 인수를 했다. 그러면서 그 세탁소는 2020년도 10월 달에 인수를 했는데 30만 달러짜리 세탁소를 인수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20만 달러 현금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10만 달러는 파이낸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파이낸스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대출을 해서 이 30만 달러짜리 이제 세탁소를 이렇게 또 인수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3년 동안 대략 한 3년 동안 세탁소 일을 하면서 이 간호사 일도 이렇게 또 했는데 3년 일을 해보고 나니까 이제 자리가 잡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간호사를 완전히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세탁소 일만 하는데 일주일에 5시간에서 6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만 달러 그 파이낸싱 한 것도 1년 반 만에 다 갚았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사업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이렇게 또 잡고 나니까 시간적 자유가 어마무시하게 있다 라고 이 여성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뭐 1시간도 일을 이렇게 또 안 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뭐 SNS 서비스로 그 자신의 사업을 이렇게 또 홍보를 하거나 그런 것들에 이렇게 또 쓴다고 하네요.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를 SNS 같은 거 이렇게 또 하면서 사업 같은 거 이제 홍보를 하면서 거기에서도 이제 돈을 이렇게 또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사업은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고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야, 예, 대박이고요. 예, 이 세탁소 사업, 네, 이 런쥬리 마트도 네, 이렇게 네, 성공을 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또 이제 트럼프 어카운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델 CEO 있지 않습니까? 네, 델 CEO 부부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62억 5천만 달러를 이제 네, 기부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18세 이하의 이제 아이들한테 네, 특히 이제 신생아들한테 트럼프 계좌를 이렇게 또 연다고 하면은 트럼프 어카운트를 이렇게 또 연다고 하면은 $1,000씩 이렇게 또 업투 $1,000씩 이렇게 또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 어카운트는 과연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법안으로 이제 통과가 된 세금 우대 저축 그리고 이제 투자 계좌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 트럼프 어카운트는 IRA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가족이나 고용주로부터 기여금을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금은 세금 이연의 혜택을 받는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좌 안에 이 돈이 있다고 하면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트럼프 어카운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18세 이하의 미국 시민권자들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트럼프 어카운트를 이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트럼프 어카운트를 신생아들 있지 않습니까? 2025년도, 2028년도에 태어난 신생아들은 $1,000 연방정부의 지원금 $1,000를 준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소득 제한이 없이 2025년도, 2028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1,000씩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5년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10세 이하의 아이들은 $250의 지원 금액을 이렇게 또 받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둘 다 일회성이라고 한다고 하고 $1,000씩 주는 거는 미 연방정부에서 이제 주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250 주는 것은 델 가족의 재단 지원금에서 이렇게 또 주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250.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 어카운트는 IRS랑 비슷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IRS의 이 구좌 안에 돈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안에서 이제 투자를 이제 주식시장처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주식시장에 투자를 이렇게 또 하면서 돈을 이렇게 또 불려 나갈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18세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돈을 뽑을 수가 있나 봐요. 18세가 되면 이제 돈을 이렇게 또 뽑을 수가 있는데 돈을 뽑을 때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러면서 18세 이후에도 돈을 뽑을 수가 없나 봐요. 돈을 뽑을 수가 없고 IRA랑 이제 똑같다고 합니다. 똑같아가지고 59세 반 이전에 인출을 할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야 되고 이제 10%의 벌금이 부과가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소득세도 내야 되고 10%의 그 IRA랑 똑같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하지만 만약에 학자금 대출 같은 거 이제 낼 때나 아니면은 생애 첫 주택을 이렇게 또 구입을 할 때에는 그때는 이제 벌금 면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세 이전에는 인출을 완전히 할 수가 없고 이 트럼프 어카운트는 18세 이전에는 인출할 수가 없고 18세 이후에는 인출을 할 수가 있는데 IRA랑 똑같다. 59세 전에는 인출을 하기는 해도 되는데 소득세를 내야 되고 10%의 벌금이 부과가 된다. 하지만 교육 비용을 낼 때나 생애 첫 주택을 구입을 할 때에는 벌금은 면제가 되지만 소득세는 내야 된다는 거예요. IRA랑 똑같네. IRA랑 똑같으면서 18세 이전에는 인출이 전혀가 되지가 않아. 야, 그러면은 여기 어카운트에다가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돈 쓸 수가 없네. 18세 이전. 그리고 18세 이후가 된다고 하더라도 10% 벌금이 부과가 돼. 야,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어카운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또 있었었네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